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HBM 이야기인데 HBM 삼국지,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중국 회사가 지금 HBM2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시장에 진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삼성 점유율 확대 총력, SK 마이크론 3파전 본격화. 오늘 신문에 나온 제목이지만은 삼성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HBM에서는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주도를 하고 있는 HBM 시장은 올해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HBM4는 아마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고, 삼성전자는 지금 40%, 38%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냥 마이크론은 또 HBM 전단팀을 만들어서 추격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 초에는 SK하이닉스가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엄청 안 좋아서 채권단에 손을 벌리기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해 3분기에 부활을 알렸고 2009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삼성전자를 영업이익률 25%로 앞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전사적으로 1억 원, 비용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자 해서 4,000개를 차서 4천억을 절감을 해서 이걸 어디로 썼냐? R&D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원팀 문화를 만들어서 HBM을 개발을 하고 D램 우위를 점할 수 있던 비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이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영연 부회장이 작년 6월인가 5월 말쯤이죠. 이제 반도체 부분에 거의 이제 11개월이 됐고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돼가네요. 초격차란 말 잘 안 씁니다. 근원 경쟁력을 찾자. 그러면서 HBM3 12단 제품을 이루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주도적인 제품이 될 거라 했지만 아직까지 8단 HBM 그 다음에 3, 12단은 아직까지 퀄텀과 소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3보다는 HBM4에 눈이 가 있는데, 근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HBM4에 코어다이 그나마 테이프 아웃이 돼서 수율도 잘 나오고, 여기도 로직 다이도 지금 수율이 안정권에 40%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HBM4를 삼성이 잘하려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원C 수율이 달렸거든요. 원C를 잘 못 만들면 삼성전자한테 HBM4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는 원C D램 개발에 성공이 달려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수율이 80%까지 달성이 됐거든요.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에 개발을 마치고 올해 2월 달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수율이 80%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딜 사이트에 이제 이세연 기자를 아마 내일 만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부탁을 했어요. 삼성전자의 원C D램이 얼마나 지금 잘 만들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당초 삼성전자의 원C D램 샘플 생산은 올해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설계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10월로 연기됐다.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일 제가 한번 물어서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볼 건데 삼성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직 다이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가 잘 돼서 좋은 건데 원C D램이 기본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자, HBM 세계 시장 점유율 작년도입니다. 24년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53%입니다. 근데 최근엔 70%라고 나옵니다. 굉장한 점유율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8%고 마이크론이 9%인데 올해 20%를 지금 추격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점유율을 깎아먹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얘기죠. 마이크론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요즘 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D램뿐만 아니고 HBM까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지금 종잡을 없을 정도로 지금 혼란한 시장인데,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다 보니까 트럼프를 등에 업고 굉장한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HBM 점유율 2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HBM 초점에 맞춘 전담 사업부 CMBU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유니트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HBM 공급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고객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 애저, IBM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하여튼 뭐 이런 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그런 부서를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마이크론이 요즘 제가 아시는 또 상무님도 한 분 계시지만은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미반도체하고에서부터 이게 HBM3 12단의 그 TC본들을 대량 50대를 지금 구매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인천 공장에 있는 CS 팀을 전부 다 빼가지고 마이크론 현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SK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론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만의 AUO 공장 2개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HBM 생산 기지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HBM 설비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은 HBM 생산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팹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이크론의 HBM 팹 확장 계획. 대만 현재 이제 대만 타이중 공장에서 HBM을 생산 중입니다. 근데 AUO, 이게 아마 디스플레이 공장인 것 같아요. 두 곳을 인수해서 HBM 생산 기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HBM 패키징 시설을 건설 중이고 26년부터 조립 공장을 가동해서 27년에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고, 미국에는 3군데입니다. 26년에 아이다호주에 있고, 그 다음에 27년엔 뉴욕, 28년에 크레이에서 HBM 팹을 건설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에 HBM 생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근데 마이크론의 그 HBM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25년 말까지 월 6만 장, SK 하이닉스가 원 15만 장, 아마 연말쯤 되면 17만 장이 될 거고, 삼성전자도 15에서 17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24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월 2만 장밖에 안 돼요. 근데 6만 장? 1년 만에 3배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물량의 70%까지 추격을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게 SK 하이닉스의 HBM3 16단입니다. 16단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SK 하이닉스는 상업화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는 정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말인가요? SK 오픈 AI가 이제 챗GPT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AI 시대가 그냥 어마하게 시장이 개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점유율 1위인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거기다 TS가 MC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수익, 영업이익 40%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의 HGX B200 블랙웰 울트라, 블랙웰이죠. 여기도 SK 하이닉스 HBM3 여기에도 8단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작년 3월에 8단 HBM3를 작년 4, 4분기에 12단 HBM3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8단은 뭐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있지만 12단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하고 있죠. SK 관심은 HBM4에 가 있습니다. HBM4는 하반기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에 장착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일 전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3입니다. 3에 이제 그 연구실에서 3 12단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적층을 해본 겁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뿐만 아니라 HBM4 개발이 엄청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K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서 HBM3 12단 제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SK 연구진은 테스트에서 HBM을 고온에서 방치했을 때 수명 측정, 제품 출하 후 고객사의 칩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 HBM3로 성능 검증을 했을 때 큰 이슈가 없다. 아직은 R&D 단계이고 양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지를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리콘, 그 다음에 TCB, 그 다음에 Uhoust, HTS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콘은 뭐냐면 전 조건 시험, 이게 신뢰성 테스트예요. 신뢰성 테스트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패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온 보관 시험, 그 다음에 고온 및 고습도 조건에서 장치의 신뢰성 확인, 제품이 고온과 저온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 마이너스 55도에서부터 125도까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패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HBM3에서 한 겁니다. HBM3에서 한 거고 여기 나와 있죠. HBM3 12단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SK 하이닉스에서는 20단부터 HBM4 20단부터 적용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젠가요? 이게 제덱에서 HBM4에 표준이 나왔어요. 표준이 나왔는데 조금 늦었죠. 그런데 이제 초기 스펙은 이미 나왔거든요. 제덱에서는 HBM4의 표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D램 단수를 4, 8, 12, 16단을 제시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HBM4를 어디에서부터 했냐면 4, 8단을 건너뛰고 12단을 해서 2월 달에 벌써 이미 엔비디아에다 샘플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HBM4의 표준화 작업을 선도해 왔음을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제품은 국제 표준이 요구하는 스펙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덱의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K 하이닉스가 HBM4의 표준 정립을 주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와 협력을 바탕으로 HBM4가 AI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좋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덱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한 발 늦은 거죠. SK 하이닉스에 이제 HBM 로드맵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ore and more 컨텐츠. 점점 더 많은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죠. 점점 더 많은 HBM 스택이라는 건 적층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12단, 16단, 20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CPU라든가 GPU, AI 프로세서하고 통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 요소로 보면 코버스, 이게 이제 패키징 하는 거죠. L. 그 다음에 또 캠퍼스, S, 그 다음에 글라스코, 요거는 이제 유리 기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것들을 지금 SK 하이닉스는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3E, HBM4E 20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27년 하반기나 28년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는 HBM3 단계죠. H3 8단, 12단까지 제품이 상용화됐고 그 다음에 16단이 지금 샘플을 납품을 해서 콜 테스트를 중이죠. D램 베이스 다이 위에 여러 D램을 스택 적층을 하죠. 실리콘 인터포저 기판입니다. 6E, 3E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HBM4죠. 인터포저가 실리콘 외에 다양한 소재, 유리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코어스, LR, 그 다음에 글라스 이제 유리 기판, 유리 인터포저 이런 것들이 나오죠. HBM하고 GPU가 혼합 설계.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HBM3까지는 HBM하고 GPU, CPU가 병렬로 연결되지만 HBM4부터는 직렬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에 바로 그냥 HBM이 적층이 돼 가는 거죠. 그 다음 미래 단계에서는 HBM5죠. HBM이 직접 프로세스 위에 적층되는 3D HBM,
제가 또 3D HBM은 삼성전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3D HB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쭉 적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3D HBM 연구에 착수를 했지만 삼성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BM의 기술 진화에 따라서 HBM3의 2.5D 이게 적층하는 얘기는 패키징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3D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를 이제 연산 프로세스 위에 직접 올리는 3D 적층 방식으로 성능과 밀도를 극대화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층을 하게 되면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고부가 가치의 산업입니다. 최근 조금 부진합니다. 결국 이렇게 주식 지수, 반도체 지수 이렇게 오르려면 반도체에 이게 올라가서 잘 돼야 됩니다. 반도체가 잘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D램, 그다음에 낸드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여전히 HBM 시장이 아주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견조한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진을 제가 이렇게 3장을 했는데 삼성이 지금 먹구름입니다. 삼성이 빨리 원시 D램을 지금 잘 만들어서 이 HBM 시장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벤더사로 들어가서 같이 겨루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